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귀한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쓰는 돈,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남은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지금 잘못된 선택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여생은 회복 불가능한 길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난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셨나요? 60세를 넘기면 그동안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만큼 앞으로 남은 여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택 하나로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재정적 불안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후회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돈, 장소,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피해야 할 돈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써서는 안 되는 돈 3가지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벌어온 돈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곱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을 잘못 다루게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부정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 잠깐의 이익을 추구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부를 쌓는 방법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그 돈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알게 모르게 나의 양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마음의 평안은커녕 큰 후회와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져 나중에는 양심에 찔리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불법적인 돈을 사용하다가 그 돈으로 인해 법적 문제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평판이 되어 한순간에 범법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이러한 불법적인 돈에 빠진다면 나의 가치를 한껏 떨어뜨리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동안 쌓아온 명망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잠깐만 빌려줘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돈 문제는 예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 반대로 빌려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관계는 깨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를 하다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깝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금방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빌려준 것인데 그것이 도로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돈을 내 돈인 양, 자녀의 돈을 내 돈인 양 쓰는 것이지요.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겨우 10년간 모은 전세금을 아버지가 몰래 빼내서 다 써버린 일이 게시되었습니다. 또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가 부모 앞으로 수천만 원치의 카드를 긁고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늙은 부모를 거리에 나앉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각자의 돈은 스스로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은 아예 주고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퇴직이 남은 시점에서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이나 연금, 그 밖에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돈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해 미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큰 경제적 타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유튜버의 말만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지식산업단지에 투자해 월세 수익을 얻으려 했던 60대 여성의 비참함을 방영했습니다. 유튜버의 말대로 건물을 매입한 여성은 월 12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예상했지만 막상 금리가 올라 은행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튜버의 말과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실이 많아 임대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임차하려는 사람은 월세를 깎고 깎아 50만 원에 들어오려 했던 것이죠. 여성은 당장 50만 원이라도 급급했기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나올 곳 없는 60대 여성이 노동 수입만으로 한 달 300만 원을 벌어 은행이자로 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250만 원의 이자는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애초에 건물도 비싸게 매입해서 팔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렇듯 60세 이후에는 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한 욕심이 비참한 노후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해. 그러다 너 돈 다 잃겠다. 한 판만 더 할게 잃은 거 이번에 다 회수해야지. 내가 너 이럴 줄은 몰랐다. 알았으면 안 데리고 오는 건데. 혹시 아냐? 내가 이번 판에 다 따서 만회할지. 두고 봐. 선현 씨는 얼마 전 퇴직한 민수 씨를 데리고 바람 쐴 겸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며 40년이 훌쩍 넘은 우정을 과시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선현 씨가 예전에 재미삼아 했던 카지노에서 돈을 조금 땄다는 말에 선현 씨를 졸라 강원랜드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두 번째 판에서 민수 씨가 돈을 따게 되자 판돈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야, 너 벌써 이틀 만에 1,300만 원 잃었어. 이제 정신 좀 차려. 걱정 마. 이번 판이 느낌이 좋아. 너 남은 퇴직금이라도 아껴야지. 아들도 곧 결혼한다며. 내가 우리 아들 집 한 채 해줄 때까지 안 멈출 거다. 나도 이제 이길 때가 됐다. 민수 씨는 돈을 계속해서 쏟아부었고 판돈은 점점 커져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민수 씨는 수십 년간의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 돌아갈 수도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단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60세 이후 우리가 가는 장소 하나하나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돈, 건강, 그리고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꼭 피해야 할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박장, 두 번째 유흥업소, 세 번째로 소란스러운 장소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박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은 단지 돈만 잃는 사행성 게임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중독성이 깊은지 손모가지를 잘라도 발로 한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도박은 처음엔 초심자의 행운이 있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수 씨처럼 도박에 오랜 기간 모은 퇴직금을 걸고 결국 그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순간 후폭풍은 상상 이상입니다. 퇴직금 이외에 재정적인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도박의 유혹에 빠지면 남은 재정까지도 탕진하여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없이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도박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도박에서 얻는 일시적인 쾌감은 결국 남은 일생을 후회로 물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유흥업소는 한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어느 때보다 에너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과도하게 소비되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매캐한 공기, 분위기와 음주 문화를 기억하세요. 이 또한 도박장과 같이 중독성이 있어 자주 가게 되면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또 이런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돈 낭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건강에 좋은 취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소란스러운 장소도 좋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도 피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특히 정치적인 논쟁이나 격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감정을 격하게 만들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성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번화가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환경에 굳이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어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중요해지고 오랜 우정이 쌓인 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아닌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친구와 가족입니다.
이기적인 친척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연 씨는 맏며느리로서 진천에 있는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합니다. 시집 올 때부터 시연 씨를 일거수일투족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니 잦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연 씨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한시름을 놓았는데 이제는 시누이가 나타나 속을 뒤집습니다. 시댁에선 매해 김장을 60포기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시누이는 아이들 핑계를 대고 오지 않더니 김장이 다 끝날 때 와서는 쏠랑김치 5통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시연 씨에게 김치가 짜네, 싱겁네를 해마다 거듭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시연 씨는 그럴 때마다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러던 시누이가 갑자기 시연 씨를 찾아와 자기 아들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나긋나긋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전형적으로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닌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끝내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를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피하십시오. 수십 년째 알고 지낸 친구인데 때로는 부정적인 친구의 태도가 나에게 껄끄러움같이 부정적인 기운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점만 끄집어내는 친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60세 이후에는 에너지를 잘 유지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을 심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싫어하면서 닮는다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메마른 사람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내게 투영하여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내 기분도 가라앉히고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과 나의 행복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땐 논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만날수록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는 그들과의 만남은 스트레스로 남고 나의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히 거리를 두면 되지만 부정적인 기운에 내가 전염되었을 때의 후폭풍이 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애써 감사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살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 이전에 느끼던 풍부한 감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면 나를 팍팍하게 보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세 번째, 무례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전후 사정 생각지 않고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말을 배설하려는 욕구부터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전형적으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선영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엄마입니다. 시아버님 생신에 아이들과 함께 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딸이 남동생과 함께 동네 강아지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딸은 티셔츠 안에 있는 내복 소매가 드러난 줄 모르고 강아지와 놀다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되게 바보 같다. 누가 그렇게 내복을 밖에 훤히 다 보이게 입어. 그게 바보지. 라며 아이를 놀렸습니다. 딸은 선영 씨에게 와서 엄마 나 바보야? 라고 물었고 자초지종을 들은 선영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망언이나 막말을 하는 막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영 씨의 경우 시누이가 어려운 시댁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누이와는 다시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상처와 함께 내 자존감마저 빼앗기고 관계의 회복은 기대할 수조차 없어집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은 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의견은 없다는 듯이 늘 타인에게 의존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 지속적으로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끔씩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그 의존도가 커지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구하지만 도움을 줘도 그런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받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에 그를 위해 누군가 최선의 결정을 해주더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리어 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문제를 떠안게 되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신중하고 과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사람들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많겠지만 여러분의 행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나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과의 관계와 우정이 노후의 참된 행복을 보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에 피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지 모릅니다. 바로 건강을 미루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바꿔나간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습관을 버리고 당장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미루기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에게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 말하며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가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치명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은 초기 단계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습관은 나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건강 관리는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서 돈은 돈대로 들게 되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일상에 꼭 추가해야 합니다.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과 과도하게 앉아있기입니다. 60세 이후 운동 부족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편안함을 추구하며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근육 약화, 관절 문제, 체중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여 집에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체력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정신적으로도 피로를 쌓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루에 최소 30분씩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과도한 운동은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동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스트레스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나 작은 불만을 마음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남아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한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나 친구들과의 수다, 혹은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습관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끝이 당장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04세의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명예교수는 인생의 황금기가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로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고요한 삶을 추구하세요. 60세 이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앞으로 있을 노인이 겪는 외로움에 대해 미리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유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며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움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치매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배움에 지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운동과 건강 관리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뼈와 근육 등 몸이 약해지기 쉬운 나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체력이 향상되고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면 예기치 않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와 삶을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나 자신을 더욱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냥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먹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늘 그랬듯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선택해온 모든 것들은 삶의 지혜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태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60세 이후에 쓰지 말아야 할 돈,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삶에서의 좋은 선택들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이제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후는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요한 삶을 추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